윤석열 대통령이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습니다. 물론 해지는 됐지만 전국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이 시장에서는 환율을 가장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환율 어떻게 우리가 전망을 할지 오늘 권하민 NH투자증권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원님. 계엄령 선포랑 해제가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시장에 주는 영향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좀 지나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당국에서 무제한 공급 얘기도 좀 나왔고요. 우리 개입 의지나 여력이 좀 충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재료로 원달러가 뭐 30원 올라간다, 50원 올라간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사실 우리나라 원화 디스카운트 재료가 될까 봐 이제 그게 걱정인 건데 우리는 원래 북한이랑 연동된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늘 다른 나라 통화와 비교해 원화의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정치 재료로 외국인들 수급이 조금 유입이 둔화될 경우에는 문제는 우리나라는 해외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들의 이제 우리나라에 조금 수급적으로 유입이 둔화될 때라고 한다면 원달러 환율은 중장기적으로 밴드 자체가 하단도, 상단도 좀 올라가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단기 상단은 지금 제가 볼 때 뭐 외환 보유고, 경상수지, 그리고 단기 외채 이런 건전성 지표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정치 리스크랑 연동이 될까 봐 그게 이제 좀 중장기로 좀 참고해야 될 만한 이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단기적으로 환율 밴드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러우 전쟁 때랑 비슷하게 1,440원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사실 1,440원, 50원은 지금 수급과 비교해서 그렇게 무리스러운 숫자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순대외자산 비중이 2022년 러우 전쟁 당시에는 41%였는데요. 지금 올해 2분기 기준으로 GDP 대비 순대외자산 비중이 46%까지 늘어났습니다. 순대외자산이 늘어났다는 건 우리나라가 해외 투자를 더 많이 했고 그들이, 즉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자산을 조금 덜 샀기 때문인 거라서 아마 수급상으로 봤을 때 러우 전쟁 때 레벨 1,440원 가도 무리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단기 상단 1,450원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화가 러우 예, 전쟁 예. 때가 사실 미국 그리고 수입 물가 막 두 자릿수씩 올라가고 예, 글로벌 예, 예, 경기 예. 침체에 육박한 수준일 때 우리나라 원화가 그렇게 반영을 했는데 예, 아시겠습니다. 우리 사실 달러랑 위안화 연동이 좀 커서 예. 우리나라 대내 재료 자체로 원달러가 100원, 200원 이렇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아서 아, 그건 예, 좀 예, 어느 예. 정도 이제 대외 지표들이랑 연관을 해봤을 때 국내 리스크를 좀 제한적으로 반영하는 건 맞고요. 만약에 글로벌 경기 침체다. 이럴 때 전 원달러로 좀 더 위로 올 것 같아요. 사실 탄핵 아, 자체가 제가 좀 정치적인 얘기긴 하지만 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거든요. 예, 예, 예. 아직은. 그래서 예, 돌아가는 걸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예. 우리나라 재료로 제가 원달러 환율을 조금 제한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근데 올해 방향성 자체가 지금 더 경상수지가 막 꺾이거나 우리가 FDI를 더 막 유출해야 되는 그런 그림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올해,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도 궤적 자체도 상고하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서 원달러를 그럼 내년도에 평균 환율 기준으로 1,400원 이상으로 말씀드릴 거냐, 아니면 1,300원대 초중반으로 좀 안정이 될 거냐라고 하면 전 이제 그 경상수급의 회복 때문에라도 후자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예. 네. 조금 과도한 경계 자체가 일단 좀 트럼프 당선되고 많이 쏠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걸 해소되는 그런 원년을 내년도로 좀 보고 있긴 하거든요.